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물차를 시작하려고 처음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용달과 개별화물입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뭐가 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번호판 가격이 왜 다른지, 수입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걸 선택해야 내 상황에 맞는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쌓여가기 시작하죠. 오늘 영상 하나로 이 모든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물 운송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 이미 하고 계신데 다른 형태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 아니면 단순히 궁금하신 분 모두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용달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개인용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용달은 말 그대로 개인이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소형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량은 1톤 카고 트럭 또는 1톤 탑차입니다. 도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형 화물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거리 배송입니다.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된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같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분야의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형 이사입니다.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 이사처럼 짐이 많지 않은 이삿짐을 옮기는 일입니다. 용달 이사라고도 부르는데 짐이 적은 가구의 이사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안정적인 물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납품입니다. 소규모 공장이나 상점에서 주문한 물건을 납품해주는 역할입니다. 고정 거래처가 생기면 정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퀵 서비스와 긴급 배송입니다. 급하게 서류나 물건을 보내야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로 건당 단가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개인용달의 가장 큰 특징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1톤 트럭은 일반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어서 별도의 대형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차량 가격도 중형 이상에 비해 저렴하고 번호판 취득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같은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기사들이 동시에 콜을 잡으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콜을 잡지 못하는 시간이 생기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듭니다. 또한 건당 단가가 낮은 편이어서 하루에 여러 건을 소화해야 원하는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력 소모도 크고 이동 거리도 많아서 장기적으로 체력 관리가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개별 화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개별 화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화물은 중형 또는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서 더 큰 규모의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입니다. 차량 기준으로는 보통 2.5톤 이상부터 5톤, 11톤, 25톤 대형 트럭까지 다양합니다. 개별 화물이 주로 하는 일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장거리 운송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인천에서 광주처럼 전국을 오가는 장거리 운행이 많습니다. 한 번 운행에 몇 시간에서 반나절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물류 계약입니다. 특정 기업과 정기 계약을 맺고 그 기업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고정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서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대형 납품 운송입니다. 공장, 대형마트, 물류센터 등의 대량의 물건을 납품하는 운송입니다. 한 번에 옮기는 물량이 크기 때문에 건당 수수료도 높습니다. 네 번째는 특수 화물 운송입니다. 냉동 냉장 화물, 위험물, 중장비 등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는 분야도 개별 화물 영역에 포함됩니다. 개별 화물의 가장 큰 장점은 단가입니다. 한 번 운행에 받는 금액이 개인용달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운행 횟수가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반 운송이 많아서 고정 거래처가 생기면 수입이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대형 차량 운전을 위한 대형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차량 구입 비용 자체가 크게 증가합니다. 운영 중 발생하는 유류비, 타이어 교체 비용, 정기 점검 비용 같은
고정 지출도 상당히 큽니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대형 톤수로 시작하면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번호판 구조와 시세 차이. 자, 이제 두 형태의 번호판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용 다리든 개별 화물이든 영업용 화물차라면 모두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이건 같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시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톤수입니다. 차량 톤수가 클수록 번호판 시세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톤수 번호판은 발급 수량이 더 제한적이고 그만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톤 번호판은 보통 3천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5톤 이상 대형 트럭 번호판은 지금은 그보다 낮은 시세에 거래됩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시세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물동량이 많고 수요가 높아서 지방보다 번호판 시세가 높은 편입니다. 번호판 가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류시장 상황, 법 개정, 경기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매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최신 시세를 화물 전문 커뮤니티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용 달은 1인 소규모 운영이 기본이고 개별 화물은 운송 계약이나 물류 라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업의 핵심입니다. 개인용 달은 앱이나 플랫폼에서 콜을 받아 운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개별 화물은 특정 기업이나 물류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사업 구조의 차이가 수입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입 구조 완전 비교. 이번 챕터에서는 수입 구조를 항목별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먼저 개인용 달의 수입 구조입니다. 개인용 달은 하루에 여러 건의 콜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플랫폼에서 콜이 올라오면 빠르게 수락하고 물건을 싣고 배달하고 다시 다음 콜을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건당 수수료는 거리와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짧은 거리는 몇만 원, 긴 거리는 그 이상입니다. 하루에 많이 움직일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콜이 많은 날은 수입이 좋지만 비 오는 날, 공휴일, 비수기에는 콜 자체가 줄어들어 수입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경우 플랫폼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가 실수령액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별 화물의 수입 구조입니다. 개별 화물은 한 번 운행에 받는 금액 자체가 훨씬 큽니다. 장거리 한 번에 수십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하루에 한두 번만 운행해도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 기반 운행이 많아서 고정 거래처가 있으면 매월 일정 수준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대형 차량은 유류비가 크게 발생합니다. 25톤 트럭의 경우 장거리 한 번 운행에 기름값만 수십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타이어 비용, 차량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수익을 따져보면 단순히 총수입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톤수가 클수록 지출도 크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작 비용 현실적으로 비교하기. 실제로 시작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용 달 기준입니다. 중고 1톤 트럭을 기준으로 차량 가격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새 차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번호판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700만 원에서 2,900만 원 사이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화물 공제조합 가입비와 초기 보험료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운영 초기에 필요한 생활비 여유 자금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콜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략 전체 시작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화물 기준입니다. 차량 가격 자체가 훨씬 비쌉니다. 5톤 트럭 중고 기준으로도 수천만 원이고 11톤이나 25톤 트럭은
억 단위를 넘기도 합니다. 대형 차량은 차량 유지 비용도 크기 때문에 운영 초기 유동 자금도 개인용 달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큰 톤수로 시작하는 건 자본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1톤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 자, 이제 실질적인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에 더 맞을까요? 첫 번째, 운전 경험이 적거나 화물 운송이 처음이신 분은 개인용 달이 유리합니다. 1톤 트럭은 일반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차량 크기도 부담이 없으며 도심 운전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실수하더라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두 번째, 장거리 운행에 자신 있고 장시간 혼자 운전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개별 화물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드넓은 도로를 달리는 것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서 잘 적응하십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개별 화물의 계약 기반 운송이 더 적합합니다. 단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개인용 달이 더 유연합니다. 하고 싶을 때 앱을 켜고 쉬고 싶을 때 앱을 끄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육아나 다른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리해서 큰 톤수로 시작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해서 경험과 자금을 쌓은 후 규모를 키우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전략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성향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 규모입니다. 남들이 돈 잘 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하셔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들.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번호판 시세만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번호판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작정 구매했다가 해당 번호판에 문제가 있거나 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검토 후 구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플랫폼 수수료를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콜 단가가 높아 보여도 플랫폼 수수료, 기름값, 통행료 등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무리한 대출로 시작하는 겁니다. 차량이나 번호판을 구입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으면 수입이 조금만 줄어도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세금 신고를 미루는 겁니다. 사업 초기에는 세금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몰아서 처리하려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세무 처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사전 조사 없이 지입 계약을 맺는 겁니다. 지입 계약 조건이 불리한 경우가 많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영상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용 달은 소형 차량, 근거리 배송, 콜 중심 운영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유연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수입 변동성이 큽니다. 개별 화물은 중대형 차량, 장거리 운송, 계약 기반 운영입니다. 단가가 높고 안정성이 있지만 진입 비용이 크고 지출도 많습니다. 번호판 시세는 톤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산 가치가 형성됩니다. 선택의 기준은 내 운전 경험, 자본 규모, 생활 방식, 그리고 성향입니다. 화물 운송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용 달 실제 순수익을 구체적인 숫자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